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공무원 김 씨는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고 보건당국의 추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포획물을 한 번에 많이 흘려보내는 펄스형 방류가 올여름 시범 운영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해 자체 관수시설로 물을 대야 하는 밭작물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10년 뒤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경북 동해안은 돌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웃돌며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의성은 34.5mm가량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반짝 내리다 마는 정도여서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어제 30.3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기온, 오늘은 27도 예상되고 안동과 구미는 28도에 머물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김 씨는 삼성 서울병원에 이틀이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같이 갔던 누나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뒤에도 김 씨에 대한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인 남구청 공무원 김 씨는 지난달 27일 어머니 병 때문에 누나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에도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앙방역당국은 김 씨를 놓쳤고 김 씨 누나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뒤에도 또 놓쳤습니다. 방역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6월 10일 날 누나가 대전에서 확진 관리가 격리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대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함께 동행한 그 남구에 계시는 분과 빨리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누나인 사람의 밀접 접촉 대상자들에 대해를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지방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 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오고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받은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5월 27일, 28일에 삼성병원을 갔다 왔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고하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그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관찰하면서 조심했다. 메르스 청정지역 대구가 중앙방역당국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에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시장으로서 참담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대구문화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열린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만큼 대구시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메르스에 대한 따가운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공무원이었다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메르스를 이렇게 예방 수칙을 안내해주고 제일 앞장서서 메르스를 이렇게 방역해야 될 공무원이 자신의 모든 그런 거를 함구하고 다 숨긴 채 이렇게 우리 대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가. 본인의 치료를 우선 한 연후에 그 부분들은 원칙대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고만 외칠 뿐 정작 대구시 공무원의 교육은 따로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 공무원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혹시 없습니까? 지침은 내린 건 없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매뉴얼이라는 거 없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공무원단만을 위한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속에 공무원이 포함되니까요.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없애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교육당국도 휴교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일선 학교장에 휴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휴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 덜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대구의료원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고 전문가를 출석시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없애고 오해를 불식시킨 데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에도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는 메르스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첫 확진자인 김 씨가 자각 증상이 생긴 뒤 방문했던 대명 5동 동명목욕탕을 14일 오후 1시부터 15일까지 이용한 시민들이 남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 가운데 발열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나 최근 서울 삼성병원 등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이나 구급차를 이용한 시민들도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허위 사실이 확산되자 대구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SNS 대응팀을 만들어서 확진자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거나 메르스 환자 추가 발생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불안 심리를 자극하거나 확진자나 그 가족을 향한 인신 공격성 글들을 가려내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등에는 어제부터 잘못된 확진자의 주소나 확진자가 머문 장소,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자녀가 1차 진단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 중인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9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 체험 활동과 연수 등을 잠정 중단하고 학생 발열 체크를 하루에 2번 실시하는 한편 수업 중 학생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확진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대구의료원 주변 학교의 휴업 등은 아직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며 가정과 학원, 교습소 등지에서 발열 검사와 소독, 감염 예방 수칙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보해물을 한꺼번에 많이 방류하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녹조 제거에 별도의 약품은 쓰지 않고 보해 방류 방식만 조정해서 녹조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녹조 현상이 발생한 대구 인근의 낙동강입니다. 보해 수문을 열자 가둬뒀던 강물이 1초에 300톤씩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5시간 동안 방류량은 500만 톤. 강물의 녹색이 차츰 옅어집니다.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환경당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펄스형 방류입니다. 이번에 펄스 방류는 보해 조류된 조류량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유입량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하고 또 간헐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류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펄스형 방류는 닷새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정상 상태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남조류 세포수가 1ml에 1000개 이상 나오거나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대상보는 낙동강 중하류 강정보령보에서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4곳입니다. 올해 낙동강 녹조는 이상고온의 가뭄으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발생했습니다. 녹조 문제가 유속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부분이라서요.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요. 강물의 흐름을 예전처럼 되찾지 않고서는 녹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환경당국은 펄스형 방류 모의 예측 결과 기존 보호 운영 방법보다 조류 농도가 최대 36%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신고 없이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대구의 대형 병원 6곳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시 내 23개 대형 병원에 있는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조사한 결과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3곳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와 닭고기, 식빵 등을 보관한 3개 병원은 행정처분하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대구시 내 9군청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불법 정비나 매매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외형 복원업체의 불법 판금이나 도장,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이나 엔진 분해 등의 불법 정비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는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계를 비롯한 중부지방보다는 덜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하천이나 지하 수량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자체 관수시설로 물을 대야 하는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6월 중순, 모내기가 벌써 끝난 시기지만 이모작 들파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양파는 수확 막바지에, 마늘은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이 끝나는 이달 중하순쯤 의성 지역 1620헥타의 면적에서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이모작 모내기는 이 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비가 안 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논과 달리 밭작물은 당장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한창 알이 굵어야 할 자두는 생육이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적과할 때 크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마 과가 익어도 상품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가격이 아주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자두 생산량은 전국 1위로 한 해 483억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비탈에 많이 심겨진 탓에 자체 관수시설이 없는 자두나무가 70-80%에 달해 가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고추나 배추 등 지역의 다른 밭작물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하천을 파서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산 중턱 밭까지 끌어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 굴착을 해서 물을 대고요. 관정을 지금 필요한 곳에 굴착할 그런 계획이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물을 공급하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하천이나 지하수도 아직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끌어댈 수 없는 밭작물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7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된 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강제로 농약을 마시게 한 뒤 4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19에 신고하라는 남편의 요구에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자리를 구하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직원을 구한다고 광고한 뒤 찾아온 10대 여성을 면접을 보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10년 뒤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1곳과 FTA가 발효됐고 중국 등 4곳과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여러 나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어나 10년 뒤에는 35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75% 수준입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산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농가 소득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농가 소득이 줄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10년 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FTA 하면서 농업 무슨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개방농업 정책 20년, 30년을 해오면서 농민들은 지금 고사 직전이거든요.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농업계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다기보다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어떤 투영자 부분을 강화시켰던 것이 기존의 이제 FTA 대책인데, 이런 차별화된 FTA 대책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가 먼저 위기 보고서를 내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토종기업 삼익 THK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2대를 기증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자동화 설비업체인 삼익 THK가 최근 승합차 1대와 경차 1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데 써달라며 모금회에 기증했습니다. 삼익 THK는 지난 1960년에 설립한 지역 토종기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축구장 상태와 관중 숫자 등을 기준으로 시상하는 풀스타디움과 플러스 스타디움상, 그린 스타디움상을 대구FC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지난 15라운드까지를 기준으로 선정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1차 수상에서 대구FC는 관중 유치 부문에서 높은 기록을 보인 팀에게 주는 풀스타디움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 그리고 그라운드 관리 상태를 보고 정하는 그린 스타디움상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습니다. 대구FC는 K리그 챌린지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평균 4,897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관중 숫자와 증가폭에서 11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에는 34.5mm가량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반짝 내리다 마는 정도여서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에는 안개 낀 곳들이 많아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청도는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한낮엔 28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부 지역 봉화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비다운 비는 토요일 오후에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